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기업 기획 부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영업 기획, 뭐 마케팅 기획, 아니면은 뭐 유통 기획, 상품 기획, 뭐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뭐 사업 기획 부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부서들은 다 기획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기획과 앱, 웹 기획은 뭐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뭐 사전적인 의미를, 기획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대상을 변화시킬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실행 계획, 이러한 것들을 보통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점에서 서비스 계획은 무엇이냐? 서비스 계획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사용자한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극대화하고 지속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기획이 바로 서비스 기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서비스 기획에서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우리는 앱이나 웹이라 하고, 이러한 앱이나 웹을 만드는 기획을 우리는 앱, 웹 개발 기획이라고 해서 온라인 서비스 기획과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처럼 서비스 기획과 개발을 한꺼번에 한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이런 구분이 없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SI나 웹 에이전시처럼 개발을 외주 준다고 했을 때는 서비스 기획과 웹 앱 개발 기획은 완전히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어떤 기획의 유형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웹 앱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이 제공된 온라인상의 장소를 기획하는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화면 지향적인 기획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또한 기능 지향적인 어떤 기획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외주 SI나 웹 에이전시로 구분해 본다 그러면 웹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 기획은 화면 지향 기획이 될 수가 있고요. SI 기획 같은 경우는 기능 지향 기획이라고도 구분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기획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기획은 서비스 니즈 파악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이런 서비스 니즈 파악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니즈는 사용자의 니즈일 수가 있고요. 회사 내의 경영진이나 어떤 사업 계획의 니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한 서비스 니즈를 파악해서 그럼 서비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내부 자원과 경쟁 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떠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한 그러한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아니면 외부에서 소싱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서비스 가설을 수립하게 됩니다. 서비스 가설은 말한 대로 어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이나 이러한 경험의 제공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 가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불확실성 하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보통은 고객, 사용자 페르소나를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페르소나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지향 가치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앱으로 제공할 것인지, 웹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반응형의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뭐 하이브리드 진행할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과물이 바로 서비스 정책, 서비스 기능, 서비스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비스 정책 같은 경우는 사업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어느 정도로 일정 부분 나오게 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서비스 기획 부분에서 좀 더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가설을 세우고 구체화를 해 가는 중에서 사업 기획상에서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기능, 서비스 구조가 작성이 되면 이를 통해서 서비스 시나리오, 흔히 말하는 스토리보드가 작성이 되는데, 여기서 시나리오, 즉 스토리보드는 그 개발 기획에서의 스토리보드와는 다릅니다. 즉 우리가 앞서서 서비스 가설을 구체화했는데요. 그럼 가설, 그 다음에 가설을 통해서 나온 정책이나 기능 구조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제공됐을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나리오 스토리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면 와이어프레임과 디자인 컨셉,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떠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된 와이어프레임, 시나리오, 디자인 컨셉은 향후에 진행될 어떤 웹 앱 개발 기획의 기준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개발 기획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모습은 SI나 웹 에이전시처럼 외주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의 기획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서비스 기획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서비스 정책, 서비스 구조, 그다음에 기능을 도출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시나리오, 와이어프레임, 그다음에 디자인 컨셉 등을 잡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정리돼 갖고 전달하는 문서가 바로 요구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 기획자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정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리된 요구사항에서 기능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을 정의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기능 상세화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기능이 어떠한 흐름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질지에 대한, 그리고 작동할지에 대한 프로세스 작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개발해야 될 모든 기능들을 다 도출하고 정의하고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IA, 흔히 말하는 메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메뉴에서 이제는 화면이 세부적으로 뿌리가 계속 쳐져서 화면을 정의하게 되고요. 이런 화면에 따라서 중요한 화면 같은 경우는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문서를 보면은 기능 정의서, 그 다음에 IA 화면 정의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작성된 문서가 스토리보드입니다. 자, 이 스토리보드를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는 서비스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서비스 기능, 서비스 구조, 그다음에 화면, 어떤 화면들이 나와야 되는지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겠죠, 여기에. 거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기능 정의와 화면 정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획자는 이런 문서를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 스토리보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화면 중심으로 할 수 있고 기능 중심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디자인 작업이 될 모든 화면을 그리는 것을 말하고요. 기능이 정의된다는 것, 개발할 기능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관점에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왼쪽에 WBS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가 WBS하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경우에는 PM이 있고 PMO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팀도 있고 디자인팀도 크게 있기 때문에 기획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BS는 기획자 같은 경우에 그런 큰 프로젝트에서는 PM이나 PMO가 관리하고 작업해야 되는 WBS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작업 내용들이나 작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 정의 설정에서 도와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PM이나 PMO가 작업을 한다 그래서 PM이나 PMO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 PL이나
개발 PL, 뭐 디자인 PL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러한 PL들을 통해서 어떤 작업이 어떻게 나눠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WBS가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요구사항과 기능 정의는 아주 WBS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개발 기획과 앱 개발 기획과 서비스 기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앱이나 웹을 통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게 웹 서비스 기획이냐 웹 앱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이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거를 요 표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기획과 앱 개발 기획은 어떤 작업 기간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 작업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서비스 기획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는 웹 기획입니다. 자, 개발 기획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성 있는 경험이 특정, 예를 들어서 2023년 뭐 12월 31일까지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웹 개발 기획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앱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개발하고 인도를 한 다음에 그 개발사는 나옵니다. 즉 기획자가 할 일은 없겠죠. 기획자도 그 프로젝트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기획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2024년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서비스 기획은 기간에 정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요즘에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웹앱 개발 기획을 화면을 그리는 기획 수준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획이라고 보기보다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떤 것들이 더 트렌디하다, 버튼이 어떤 게 이쁘다, 요즘에 많이 이런 게 사용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디자인에 대한 거지 기획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기획적인 부분에서로 그래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웹앱 개발 기획이라기보다는 웹앱 디자인 기획에 가깝다고 디자이너의 작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기획자 중에서는 디자인 출신 기획자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기획서 스토리보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뭐 화면에 대한 그냥 화면 모습에 대한 것들, 그래서 뭐 피그마에 바로 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좀 디테일하게 구분한다 그러면 디자인 기획에 가깝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그 컨텐츠를 올리는 텀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업을 하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블로그 쪽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 이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콘텐츠 만드는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이렇게 텀이 길었습니다. 자, 뭐 이후에 우리가 그 서비스 프로세스나 웹앱 개발 프로세스의 작업 어떤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상세적인 작업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것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컨텐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